오늘은 뉴턴 법칙 실전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물리학 1에서 다루는 물체는 모두 질점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로 모양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힘에 의한 모양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회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질점에 대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잘 세우거든요. 그거를 못 세우는 학생들은 잘 없어요. 왜냐? 여기서 합력은 MA다 라는 식만 세우니까 쉽죠.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질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질점계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계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물리 문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들의 집합을 얘기해요. 물리 문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들의 집합. 자, 그러면은 이 계라는 걸 알고 이제 질점계를 보면 질점계는 무엇일까요? 여러 질점이 모여있는 계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룰 거는 이 질점계의 역학이에요. 질점계의 역학. 그리고 이 계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력이랑 외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아주 단순해요. 내력은 계 내부에 작용하는 거,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외력은 계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시로 우리가 중력이랑 만류인력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만류인력부터 볼까요? 만류인력을 보면 일단 행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A 행성, B 행성이 있는데 서로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상태라고 봅시다. 그럼 어떡하죠? 서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만류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때는 B가 A에 가하는 힘이니까 FBA를 쓰고요. 오른쪽에 B에는 A가 B에 가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외력을 이렇게 개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 FBA라는 힘, 그러니까 만류인력이 외력이 돼요. 그런데 개를 좀 더 넓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 이 넓은 개를 2번 개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얘네 A랑 B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상쇄되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네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합하면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외력이라는 건 결국에 작용 반작용에 의한 힘인데 상쇄되지 않는 놈들을 외력이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죠. 그래서 내력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대부분 상쇄된다. 그러면 우리가 질점계를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외력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외력만. 그리고 중력이라는 건 뭐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여기 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질량이 소문자 m이고 지구 같은 경우는 m인 거예요. 대문자 m. 그러면 이 소문자 m을 질량으로 가진 물체가 갖는 외력은 지금 여기서는 중력밖에 없겠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내요? mg 이렇게 나타내죠. 왜 이 g를 이렇게 나타낼까요? 우리가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떻게 됐죠? g r 제곱분의 m이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요건 뭐예요? 상수죠. 지금 지구의 질량도 변하지 않는 상수죠. 그리고 요걸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1m로 올라가든 10m로 올라가든 간에 R 값이 크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우리가 상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요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 소문자 m이 받는 중력도 힘이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항상 반작용이 존재하겠죠. 왜냐면 모든 힘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존재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같은 경우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지구를 개에 포함시키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구라는 거는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그래서 얘를 보통 개로 두죠. 그래서 물리학 1에 나오는 모든 무게는 외력으로 작용해요. 외력. 근데 사실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걔를 얘네들을 포함시켜서 보면은 그때는 얘도 내력이 될 수 있다. 개 2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점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부터 다뤄볼게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이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이때 이 물체 A, B가 받는 힘을 모두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내력은 그러니까 물체 A, B를 포함하는 개를 기준으로 할 때 내력은 노란색으로, 외력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일단 외력은 F가 작용하고 있네요 지금. 그럼 내력은 뭐가 있을까요? A가 B를 미는 힘이 있으니까 FAB, B가 A를 미는 힘 반작용으로 FBA가 작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걔를 이렇게 잡았으면 내력은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상쇄가 되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질량은 얘네 두 개를 합하고 여기서 외력의 합은 F밖에 없죠. 빨간색 F. 그게 이제 질량의 합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운동 어디 방향이 플러스겠어요? 뭐 그건 상관없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생기겠죠. 두 번째로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A, B. 그럼 이때 외력을 한번 더 표시해 볼게요. F 그리고 장력도 작용하죠. 선생님, 장력은 내력인가요? 외력인가요? 작용 반작용은 아닌데 통상 외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리학 원에서는 그냥 내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C를 L이라고 해봅시다. L. 그럼 C이 받는 모든 힘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T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L이라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L이라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실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하면은 A가 L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B가 L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뉴턴 방정식, 그러니까 운동 방정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오른쪽을. 그러면 FBL 마이너스 FAL은 MA다. 근데 가속도 0인가요? 0 아니거든요. 지금 외력이 F 작용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도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A는 0이 아닌데?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뭘 주냐면 M은 0이다를 항상 줘요. M은 0이다. 그래서 FBL이랑 FAL이 같아져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장력은 같구나. 그래서 물리학 원에서는 장력이 모두 같다는 이유가 실의 질량을 0으로 둬서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실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니까 실에 의한 장력도 내력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력 취급을 하구나. 그러면은 이때 외력은 뭐죠? 얘죠. 그래서 외력의 합은 물체의 질량계의 질량의 총합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계를 다룰 때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질량계를 다룰 때는 힘 중에서도 내력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외력의 합만 다 다루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MA 더하기 MB 질량이 합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실로 인해서 연결돼서 2차원 운동을 하는 경우예요. 선생님, 근데 질점은 1차원 운동만 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자, 봅시다. B가 우리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1차원 운동하는 거 맞죠? 그때 우리가 B가 오른쪽에 갈 때 방향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A는 어떻게 움직여요? 아래로 가는 게 맞죠. 만약에 B가 왼쪽으로 가면 A는 위로 가죠. 그러면은 B가 오른쪽에 갈 때 플러스라 했으면 A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구나. 그리고 지금 B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가 있죠? 중력, 수직항력, 그리고 우리가 실에 의한 장력은 내력이라고 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A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냐. 자, 1차원 운동에서는
운동 방향이 아닌 힘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1차원 운동,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원에서 나오는 모든 운동은 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외력만 고려해주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물체도 이렇게 그릴 때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이거 B, 얘가 A예요. 그리고 얘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사실 텐션, 장력은 내력이라는 걸 방금 증명했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니까 작용 반작용을 똑같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외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쌤이 이 질점계를 하나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1차원으로 합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쪽 방향 플러스 이쪽 방향 플러스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 기준으로는 오른쪽, A 기준으로 아래쪽. 그리고 사실 B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운동 방향과 관계도 없을 뿐더러 이쪽 방향을 운동하나요? 안 하죠. 그쪽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가 없다. 즉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 어차피 고려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의 힘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T가 다 내력이더라. A는 운동 방향이 위아래니까 위아래 힘 다 고려하면 T랑 W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얘는 내력으로 상쇄되고 외력만 보면 된다 했죠. 그럼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F는 그 W는 합력은 MA 더하기 MB 곱하기 A다. W가 뭐죠? MA 곱하기 G. 그래서 MA 더하기 MB 분의 A다. 그래서 따라서 A는 MA 더하기 MB 분의 MA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로 도르래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A가 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B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아래로 움직여요. 그럼 A는 위로 움직일 때 플러스, B는 아래로 움직일 때 플러스로 잡아요. 물론 이때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A가 아래로 갈 때 플러스, B가 위로 갈 때 플러스. 그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행히 이 경우에는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힘을 표시해보면 A는 장력, B도 장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외력은 A에 작용하는 무게,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좌표를 조금 방금이랑 색다르게 설정을 했죠. A, B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장력, 이쪽 방향도 장력 작용하고, 그리고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A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운동 방향이 아니라 좌표축 기준 플러스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WA가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선생님이 이쪽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A를 구할 때 WA 마이너스 WB 이렇게 되겠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내력, 장력은 상쇄되고요. 그때 MA 더하기 MB가 A가 되더라. 그래서 MA
G 마이너스 MBG는 MA 더하기 MB 곱하기 A. 그래서 따라서 A는 MA 마이너스 MB 플러스 MB 분의 MA 마이너스 MB G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얘랑 얘랑 다른데요? 다르죠. 왜냐? 여기서 나온 가속도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음의 값이 나오면은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뒀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오른쪽 기준으로 A가 플러스 3이다 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얘가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 문제에서는 A랑 B 둘 중에 질량이 뭐가 큰지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추후 보정만 해주면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